자, 미적분일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대단원 1단원 하라고 있어. 대단원 1단원이 중단원이 챕터 1이 극한, 그 다음에 챕터 2가 연속, 이렇게 두 개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대단원 1단원이 끝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이라는 걸 실제로 들어갈 텐데, 요 대단원 1단원 극한과 연속은 비중으로 보자면 극한이 80%고 연속이 20%예요. 뭔 말이냐면 오늘 거가 분량이 적고 쉽다 그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단원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여기도 수월하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거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은 호로록 가버릴 거예요. 지난 시간 게 너무너무 중요해. 실제로 어떤 기출문제나 내신 문제를 봐도 얘랑 얘 중에 더 뭐가 어렵냐 하면 극한이 100배 더 어려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거니까 복습을 한번 쭉 해봅시다. 자, 리마인드부터 갈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렇다. 극한이라는 걸 보고 한글로 뭐라고 받아들이자? 목적지다라고 받아들이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fx가 있다고 쳤을 때 끊기게 그려보자. 이렇게 fx가 있을 때, 자, x가 a로 다가간다 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수직선상에서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몇 개 있더라? 2개 있더라.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말 속에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 위에다가 플러스 써주고 이걸 한글로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고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x가 a의 왼쪽에서부터 다가갑니다. 즉 1의 좌극한이면 0.999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요만큼을 L, 엄마야 옷에 다 분필이 묻겠네. 쓸렸네. 벗어야겠다. 빨래비가 장난이 아니야. 자, 여기 L이라고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라지 M이라고 하고 여기 X값은 A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한번 극한으로 이 상황을 나타내보면 리미트 X라는 친구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고 라지 M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fx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라지 L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X가 A로 갈 때 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이와 같이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개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반의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 가고 싶은 놀이공원이 다르면 그건 우리 반 전체의 목적지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단 있어야지 뭐.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까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말로 기억해보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라고 한글로 외우시면 됩니다. 한글을 쓸 뻔했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뭔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끊길 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친구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것들, 또는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같은 거다 사인 같은 건 뭐 그냥 이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코사인도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지수함수도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고, 로그함수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나눌 필요가 없겠네라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 대표적으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함수가 두 개가 있다. 절대값이랑 가우스. 물론 가우스는 교육과정 바뀌긴 해서 내신에서 잘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념 공부용으로는 잘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맞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볼게.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근데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어떤 것들을 사용했었냐면 바로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썼었는데, 자, 이것도 한글로 기억하자. 각각이 뭐 해야만 사칙연산 가능?
각각이 수렴해야만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걸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라는 것이 베타, x가 a로 갈 때 fx, gx지. gx가 예를 들어 베타라는 걸로 수렴을 한다고 하자. 그래야만 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에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따로따로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리미트 f, 즉 알파죠. 그 다음에 리미트 g, 즉 베타지.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눗셈을 할 수가 있더라. 맞나? 자, 그런데 당연히 항상 무슨 셈일 때는 분모를 걱정해야 되니까 나눗셈일 때는 분모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분모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어야만 할 거다. 오케이? 자, 요거가 일단 처음엔 낯설기 때문에 이제 참거짓 질문 같은 걸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내가 참거짓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너네가 맞는지 설명을 해봐. 리미트 f 플러스 g는 알파로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f는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g는 수렴을 한다. 이 말 맞아 틀려? 맞아. 왜냐면 얘네들이 각각 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칙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셈을 하면 g를 만들 수 있어? 얘네들의 뺄셈을 하면 만들 수 있어. 근데 뺄셈은 무서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많이 틀리는 선지가 이겁니다. 리미트 f 곱하기 g가 알파로 수렴을 해. 그 다음에 리미트 f는 베타로 수렴을 해. 그랬을 때 리미트 g는 수렴을 합니까? 요거는 어때? 아니다. 눈치가 좋구만. 자, 각각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칙연산할 수가 있긴 한데 FG랑 F 가지고 G를 만들려면 무슨 셈을 해야 돼? 나눗셈을 해야 되고 누가 분모에 들어가? F가 분모에 들어가지. 근데 분모에 들어갈 F 또는 그 수렴값인 베타가 0이 아니란 언급을 내가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다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봐봐요. fx라는 친구가 x제곱분의 1이고 g라는 친구가 x라고 해봐. 그럼 둘이 곱한 거 상상한 다음에 x 무한대로 보내봐요. 얼마로 가겠냐? 0으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 리미트 fx가 x제곱분의 1이니까 지 혼자 x제곱분의 1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지. 자, 그렇다고 해서 리미트 x, g가 x잖아? 얘가 수렴하니? 안 하지. 이와 같은 반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은 틀린 거다. 그럼 만약에 니은을 맞는 명제로 바꿔주려면 내가 어떤 단서를 붙이면 돼? 그렇지. 베타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땐 참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극한의 성질이어서 참거짓 판단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극한값들을 계산하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배경 예시로 이 얘기에 대한 게 있었어. 바로 정형과 부정형. 민찬아, 정형이라는 게 뭐야? 봤을 때 딱. 맞아. 딱 알 수 있는 거. 이때 알 수 있다는 게 수렴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렴이든 발산이든 내가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거를 정형이라고 하기로 했고, 아, 이건 진짜 실제로 식을 들여다봐야 알겠는데요 싶은 걸 부정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은 굉장히 많아요. 뭔 말이냐면 상수랑 상수의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건 다 정형이야. 너무 유치하니까 안 쓸게. 그럼 예를 들어서 무한대 분의 숫자 이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할 거다. 그 다음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거는 무한대로 수렴할 거다. 등등 정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값을 계산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형이어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로 딱 수렴하는 정형, 대표적으로 방금 써놓은 무한대분의 숫자, 이게 0으로 간다. 이런 건 당연히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가 출제 포인트였어. 왜냐하면 정형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으니까. 자, 부정형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가 뭐가 있었지? 0분의 0꼴이 있었습니다. 무한분의 무한꼴이 있었고요. 무한 빼기 무한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도 순으로 보면 일단 얘는 너무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조금만 조작하면 금세 얘 아니면 얘 걸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당연히 뭔가 통분이 안 돼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되고 통분해야 되겠고 분모의 루트 빼기 얼마 이런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되고 유리화해야 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되고 약분하고 싶어야 되고 그 짓거리 하다 보면 얘는 금방 얘나 얘로 깨질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지난 시간에 일장 연설을 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대체로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유리화를 하면 금세 뭐로 바뀔 거냐면 무한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루트 보인의 유리화하자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는 결국은 뭐만 보면 되더라? 최고차를 비교하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었지. 만약에 분모가 더 무거워 엉덩이가 커 그럼 뭐가 돼버릴 거야? 0으로 갈 거고 머리가 커 발산할 거야. 그럼 둘의 차수가 정확히 뭐 해야 이쁘게 수렴하고 같아야 되고 그때는 뭐분의 뭘로?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직관적으로 3이네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수투에서 중요한 부정형은 뭐냐 하면 0분의 0꼴입니다. 요게 결국은 인수정리라고 하는 수투를 관통, 미적일 관통하는 그 정리랑 일맥상통해. 그래서 요거를 오늘도 어렵게 볼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0분의 0꼴만 좀 따로 파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0분의 0꼴이라는 게 대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지금 당연히 분수에서 0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건 분자야 분모야. 분모야. 사실 분자는 0 돼도 돼요. 그지? 3분의 0, 5분의 0 다 괜찮아. 근데 분모에 0이 되는 게 무섭다. 즉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0분의 0꼴은 반드시 무슨 짓거리인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쪽에 있는 인수, 분모 쪽에 있는 인수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없어지게끔 세팅이 될 것이다. 자, 그 말은 지금 당연히 분모에서 무서운, 자, x가 1로 갈 때 무서운 인수는 누구야? 오케이. 내가 앞으로 인수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1이 아니라 x-1이라고 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야. 잘했어. 자, 그래서 얘가 없어질 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하고 봤더니 지워지더라. 약분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분모 없으니까 얘는 그냥 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해가지고 얘는 뭐다? 3이다. 같은 걸로 금방 처리할 수 있었던 거잖냐.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요 0분의 0꼴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바뀔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나중에 기출문제랑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다항함수의 인수의 개수라는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fx는 지금부터 다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질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이라는 게 분모에 깔려있다고 치자. 지금 분모에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서운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다 이거야. n명이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fx가 분자에 깔려있다고 치자. 그치? 자,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 만약에 f가 인수 x-a를 만약에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분모에는 무서운 게 n개밖에 없는데 분자에 엄청 많이 있어. 그럼 약분을 해도 어느 쪽에 남아? 분자 쪽에 여전히 x 빼기 a의 워시기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뭘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만약에 n-1개보다 더 적게 갖고 있을 때를 보자. 그 말은 분모에 있는 n개를 미처 다 약분하지를
못했다. 그럼 분모 여전히 남아. 그럼 0분의 뭐시기가 돼버려. 그럼 얘는 수렴을 해, 안 해? 안 해. 그런 걸 뭐라고 부르지? 발산한다. 자, 그럼 정확하게 n개가 있을 때 바로 0이 아닌 수로 뭐 할 수 있다? 수렴을 할 수가 있었다. 어디까지도 수업했냐면 만약에 그 수렴값이 예를 들어 는 k다 였다면 뭐까지 할 수 있지? f라는 것이 쭉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k 곱하기 x-a의 n승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최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 저차항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은 인수의 개수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뭔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번엔 x 빼기 a 말고 x로 내림차순한 걸 예시를 들어볼게.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x 세제곱하고 끝났어. 최저차항이 몇 차야? 3차. 이게 뭐랑 같은 말인 거냐면 x의 몇 승으로 묶어냈을 때 몇 승까지 묶어낼 수 있다? 3승까지 묶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저차항이라는 이야기가 즉 인수의 개수랑 동일한 말이라는 걸 너네가 인지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전개된 형태로 문제를 풀 때도 있을 거고요. 요렇게 묶인 형태로 문제를 풀 때도 있을 거야. 필요에 따라 요렇게 쓸 수도 요렇게 쓸 수도 왔다리 갔다리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슈.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f가 4차식이야. 그냥 함수라고 할게. 아직 모르지만 4차 함수, 4차식이에요. 그런데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3의 세제곱 분의 fx 이것이 2야. 그 다음 f의 1은 5입니다. fx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먼저 얘를 통해 뭘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분모에 0으로 가는 게 몇 개나 있네? 3개나 있네. 그럼 분자도 똑같아야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나? 3개 있어야 맞아 떨어지겠네. 그 말은 방금 배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거 마지막 내림차순 정리하면 뭘로 끝나겠다? 2x 빼기 3의 세제곱으로 끝나겠다. 그래서 조심해. 방금 말한 건 뭘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당연히 4차식이니까 4차식이 있겠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거 더하기 2 괄호 x 빼기 3의 세제곱 이거라고? 이거 아니라고. 뭘로 내림차순 할 때라고? x-3으로. 그러니까 뭐시기 곱하기 뭐의 몇 승? 이거 4승 더하기 2 괄호 x-3의 세제곱이구나.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고 두면 1,5로 해결할 수 있겠네. 맞나? 아니면 자, 두 가지 풀이가 있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x 빼기 3 몇 개 갖고 있겠네. 3개 갖고 있겠네. 그 말은 얘를 인수분해로 열심히 묶으면 x-3은 몇 승으로 묶이고 3승으로 묶이고 근데 4차식인데 3승 남았으니까 여기 몇 차씩만 남을 거라. 1차씩만 남을 거니까 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지 뭐.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돼? 뭐라고? x-3으로 묶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결국 이거 둘에 똑같은 이야기로 방금 너 납득했잖아. 최저차항이 x-3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x-3으로 묶었을 때 x-3의 세제곱으로 묶인다. 이거랑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건 납득했지? 그걸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고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푸는 친구의 풀이고 얘는 인수분해처럼 묶어가지고 쓴 친구의 풀이. 근데 이제 1번 풀이는 당연히 미지수 a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1은 5만 대입하면 끝날 거야. 근데 밑에는 미지수가 당연히 몇 개야? 2개거든? 그러면 식을 2개 써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f1, 5는 똑같이 써먹으면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자, 요걸 알아야 돼. 솔루션 1은 요 극한에서 잘 봐요. 일단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이 식은 정보를 몇 개 갖고 있다라고 할 거냐면 2개 갖고 있다라고 할 거야. 첫 번째는 이거 무시해봐.
아무튼 뭐 2라는 숫자 무시하고 아무튼 수렴했다는 사실만 알아봐. 수렴했네. 그럼 인수 몇 개 가져야 돼? 3개. 그게 정보 1이야. 근데 그 수렴값이 하필 뭐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두 개의 정보를 한 번에 녹아낸 표현이 이거야.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아직 안 쓰였니? 2라는 사실이 안 쓰였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얘를 요다가 대입해본다 생각해봐. 이제 날라가지. 그럼 얘만 남지. 근데 걔가 어디로 간대? 3으로 가니까 3a 플러스 b가 2네. 라는 정보가 있는 거지. 수연은 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x 빼기 3의 제곱, 세제곱 날라가잖아요. 그럼 분자 얘만 남고 극한이야. 그럼 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두 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잘 푼 거, 이렇게 푸는 사람 잘 푼 건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게끔 우리가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자고. 됐음? 이거 잘해야 미분 파트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요렇게가 함수의 극한의 개괄적인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이라는 걸로 넘어가 볼게. 챕터 2입니다. 근데 연속은 되게 쉽다. 봐봐, 얘들아.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 그림,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없지. 여기 빵꾸가 뚫렸지. 그러면 이런 거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끝이에요. 연속의 개념 끝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수식 및 한글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챕터 2 들어갑니다. 자, 봐봐레.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얘는 너 이거 연속이라고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왜 안 말할 거야? 이유가 뭐야? 여기 a라고 할게. 뭐가 없어? fa가 없어. x equal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속이 아닐 것 같아. 그럼 얘는 연속이라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래? 왜 안 할 건데? 이것도 빵꾸. 근데 좀 표현을 달리하자면 얘는 빵꾸가 났고 얘는 뭐 점프했다라고 표현할게. 한 점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무슨 값은 존재하겠냐? 왜 존재해? 뭐랑 뭐가 같아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극한 값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랑 달리 함수값도 있긴 해? 아니면 없어? 함수값도 있긴 해. 여기 뭐 a, 뿅 하고 튀어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 둘,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 이거 연속이라고 할래 말래? 끊겨있다고 말할 것 같지? 그럼 그 이유가 뭐야? 오케이, 그걸 무슨 값이 없다라고 말할 거야?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오케이? 이 세 개를 당연히 직관적으로 연속이 아니라고 너네 말할 수 있지. 그럼 이렇지 않은 건 연속일 거 아니야. 그 말은 당연히 함수값은 없으면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 다음 극한값도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조건 3개 나왔습니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 말로 기억해야 돼.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일단 함수값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 그 둘이 뭐 해야 돼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맞냐? 자, 이제 요거를 앞으로 멋지게 식으로 한 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극한값이 있다라는 말 속에는 뭐랑 뭐가 같다가 들어가 있어? 좌우가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글로 하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과 무슨 값이 같아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이것이 fa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다. 근데 이 말 속을 더 깊이 파헤쳐보면 결국은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뭐요? 함수값 이 같아야 되는 거다. 둘이 같은 표현이지. 왜냐면 얘네 둘이 같아야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연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어져 있다라고 했던 그 많은 애들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다 그래프가 뭐한 친구들이다. 연속인 친구들.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용어 하나만 좀 따로 정리를 하고 갈게. 여기다가 쬐까맣게 할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범위 중에 뭐 3 이상, 4 이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나? 근데 그러면 뭐 3, 부등호, x, 부등호, 4 해가지고 5글자는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귀찮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줄여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받아들이자. 자, 보세요. 구간에 대한 표현인데 3 이상 4 이하를 이렇게 쓸 거야. 대괄호로 3,4라고 쓸 거예요. 뭐 물론 문제는 똑바로 이렇게 써 있어. 구간 3,4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알아서 그냥 뭐 이상 뭐 이하구만 3 이상 4 이하구만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2초가 5 미만 초가 미만은 당연히 이상 이하랑 구분이 돼야 될 거니까 똑같은 대괄호 쓰면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얘는 정확히 2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흐물텅하다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거예요. 2,5 소괄호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닫힌 구간이다라고 부를 거고 얘는 열린 구간이다라고 부를 거야. 느낌과 왜 닫혔고 얘 열렸다고 하는지. 얘는 정확하게 3까지 딱 있지. 근데 얘는 이 범위에 포함된 제일 작은 실수가 뭐야? 그렇지. 2.000 없어요. 아주 2에 가깝지만 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열려있는 느낌이죠. 열린 결말.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약간 혼종이 된 섞인 친구 볼게. 7 이상 8 미만 이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대괄호 7 소괄호 8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7 이상 8 미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한대라는 것도 당연히 이 구간에 나타낼 수 있거든. 봐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일단 대괄호 뭐로 시작하면 돼? 3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약간 뭔가 안 끝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무한대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무한대는 또 실제로 정확한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괄호라고 쓰는 게 약간 넌센스지. 그래서 약간 무한대 기호는 항상 무슨 괄호랑 세트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열린 괄호, 소괄호랑 세트가 돼가지고 이게 3 이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를 보고 앞으로 수투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무슨 전체라고 부를 거냐면 실수 전체라고 말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용어 정리니까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구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봐봐. 그래프가 여기 3에서부터 5가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질문. 이 함수는 4에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 같을 테니까. 심지어 뭐 하기도 하다라 말할 수 있어. 연속이기도 하다. 왜냐면 함수값도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 3에서 극한값 존재하니? 없어요, 극한값이?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논하지를 않지.
왜? 둘이 같다를 보는 게 극한인데 한쪽이 없으면 누구랑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3에서의 극한값이라는 표현 자체가 넌센스예요. 아니 뭐 따질 게 없는데 어떻게 따지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 그래프 3 이상 5 이하에서 연속이다라는 말 직관적으로 어때? 그냥 직관적으로 어때 보여 이 말?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말은 이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어랍쇼 했을 수도 있을 거야. 왜? 얘는 무조건 맞는데 여기가 어랍쇼 하는 사람은 뭐를 정확하게 인지한 거야? 방금 연속의 정의가 뭐였어? 좌우함. 몇 박자가 같아야 돼? 세 박자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3에서는 뭐가 없어? 좌극한이 없지. 마찬가지로 5에서는 우극한이 없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값을 비교할 건데 3에서는 극한값을 논하지를 않아. 왜? 한쪽이 없으니까. 라고 했던 그 기조 그대로 간다면 3에서의 연속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논할 수가 없어야 되지. 근데 살다 보면 야 이거 3 이상 5 이하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큰 문제 없잖아. 물론 이러면 당연히 아닐 거야라고 할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채워져 있으면 어차피 정의역이 3 이상 5 이하라는 건 여기는 없는 세계야.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선 끊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연속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인지 부조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런 구간의 양끝에서는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약속이야. 자,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이라는 건 초과 미만이지. 여기에서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 양끝인 A에서는 fa랑 무슨 극한만 얘기할 수 있냐? 우극한만 얘기할 수 있겠고 B쪽에서는 함수값하고 무슨 극한만 좌극한만 얘기할 수 있겠지. 요거이면 그냥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유도리 있게 가자. 왜냐면 세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솔직히 하나 빠져도 두 개 같으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극한값은 안 돼. 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근데 세 개 중에 한 놈이 빠지는데 얘는 둘이 같아? 그냥 느낌적으로 연속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3보다 왼쪽이 없긴 하지만 그냥 3부터 5까지는 이쁘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음. 별로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거를 언급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야.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박자를 비교하는 건데 양끝은 그냥 유도리 있게 처리해주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매우 유사해. 왜냐면 무슨 값만 뿅 들어온 게 연속이야. 원래 기존의 극한값 얘기하다가 무슨 값만 추가된 게 연속이야. 함수값 얘기만 추가된 게 연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과 연속의 성질은 거의 똑같아요. 바로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fx랑 gx가 x = a에서 각각 연속이면 다음 것들도 연속이래. 근데 1, 2, 3, 4번 결국 뭐야? 무슨 연산한 거? 사칙 연산한 거. 똑같이 동그라미 4번에 뭘 조심해야 돼? 분모가 0 될 때를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미 언급했어서 밑에 있는 다항, 유리, 무리 이런 애들 엔간하면 끊긴 데가 없지. 물론 유리 함수는 잘 봐요. 이거 실수 전체 연속이라고 할 수 있나? 없지. 근데 정의역 안에서는 연속이다는 맞아 틀려. 그렇지? 왜냐면 정의역은 요 사이랑 요 사이 어차피 0 안 볼 거니까. 그렇지? 물론 방금 말한 이런 애매한 걸로 낚시하는 문제는 없고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미적일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 다항함수 갖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의 극한했었던 거 기억나나? 그거 리마인드 좀 하고 합성함수에 연속해볼까?
자, 리마인드. 합성함수의 극한은 한글로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지?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 f 합성 gx가 있다고 치자. 리밋도 x가 a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가 목적지를 찾아주고 싶은 함수는 맨 바깥에 있는 누구 거야? f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극한 따지려면 당연히 내 안에 들어오는 정의역이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 근데 f 입장에선 정의역이 알파벳 x입니까? 아니지. 누가 통째로 정의역이야? gx가 통째로 정의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f 입장에서 궁금한 건 x가 a로 간다 따위가 궁금한 게 아니고 gx라는 것이 어디로 가니? 가 궁금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x가 a로 갈 때 예를 들어 gx라는 친구가 세모로 가긴 가. 그런데 그래프를 봤을 때 g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 그 말은 세모보다 뭐 한 채로 가고 있으니 작은 채로 가고 있으니까 무슨 극한? 좌극한 생각해줘야 되는 거였고,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해. 그러면 세모의 우극한이라고 처리해줬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아니 나는 그냥 계속 이런데 하면 gx는 그냥 계속 뭐였다? 는 세모였다. 와 같이 구분을 해 주셨어야 된다. 였죠? 이거?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 복습 하나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한번 해보자. 실제 그림을 좀 몇 개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g라는 친구가 여기가 1, 어차피 x가 1로 갈 때 gx 먼저 봐야 되니까 1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f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보자. 아무렇게나 생각이 나는 대로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한번 해보자. 일단 극한값 따지려면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봐야 됐었으니까 리미트라는 표기가 좀 귀찮았을 때 뭐라고 써도 괜찮을 거냐면 f의 g의 1의 플러스 이걸 보고 1의 우극한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자, 그럼 g의 1의 우극한부터 보자. 1의 오른쪽에서 다가와. 그러면 3의 어느 방향에서 가? 그래서 얘는 f의 뭐라고 표기해주고 3의 좌극한 이렇게 표기해주고. 근데 그러면 이건 3의 좌극한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고 있네. 여기 높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이다라고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f 합성 g의 1의 좌극한을 봅시다 하면 어디로 가고 있나? 1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1의 좌극한으로 요래 가고 있으니까 1. 아,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수연이가 궁금한 건 어떤 상황이야? 전혀 문제될 상황은 없긴 한데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g의 1의 우극한은 0인데 여기 높이 1이라고 할까? 1이라고 하자. 1이 어디로 가고 있어? 플러스로 가고 있지? 그럼 여기서 1의 우극한 뭐야? 0. g의 1의 좌극한 1로 가는데 뭐야? 1보다 작아. 그럼 뭐가 돼? 1이 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f랑 g의 그래프에 따라 극한값이 있고 없고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일반되게 뭐 있다 없다를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래프를 보고 꾸역꾸역 다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됐음? 자, 그러면 아까의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아까 내가 어떤 그림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바꿔볼까?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보자. 여기 x값이 1입니다. 자, f의 g의 1 플러스 뭐냐? 2라고? f2 마이너스. 그게 얼마요? 1. fg의 1 빼기는 f의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그럼 뭐요? 1. 자, 그럼 현재 무슨 값은 존재함을 확인했어? 극한값, 얘는 존재함을 확인했지? 그러면 이번에 내가 여기다가 f 합성 g의 1, 이거는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지. 걔만 좀 따져볼게. g1이 얼마고? 색칠을 여기다가 하자 그냥. g1이 얼마요? 1이요. 그럼 그냥 f의 1이지. 그거 극한값 아니라 그냥 대입이야. f1은 얼마야? 0. 자, 그 말은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 오늘 연속 배우잖아. 합성함수 f합성 g는 x 이퀄 1에서 극한값은 있지만 연속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함수의 극한에다가 함수값 얘기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 해볼게. 자, 그러면 합성함수 f합성 gx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의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야, 첫 번째로 f도 g도 막 끊길 수 있는 이상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를 했을 때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곳은 당연히 어떤 데가 있을 거냐면 gx가 만약에 끊겨 있어. 그러면 gx 덕분에 합성함수 전체가 더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첫 번째 의심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바깥에 있는 f가 예를 들어 봐봐. f가 나 3에서 끊겨 있어 이런 친구야. 오케이? 그러면 x가 3이 될 때가 무섭니? 그렇지. f라는 친구가 3에서 끊기면 안에 들어오는 것 전체가 3 될 때가 무서운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fx가 불연속인 x, 즉 뭐 t의 1, t의 2 뭐 이런 애들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에 대하여 누가 t1, t2가 되는 거? gx가 t1, t2 등등등이 되도록 하는 x. gx가 불연속인 x랑 fx가 불연속인 곳을 함수값이 되도록 해주는 x. 얘네들이 지금 합성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이 될 수 있겠지. 자,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의심점이라고 한 건 뭘까? 실제로 해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거는 뭐 숙명여고 같은 데서 내신 문제에서 그냥 불연속인 점을 다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 한번 해볼게. 뭔 말이냐면 y는 g 합성 fx라는 녀석의 불연속을 한번 찾아보지. 근데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식은 무시하고 그래프만 보면 돼요. 약간 지그재그네. 상혁이 졸려 혹시? 잠 깨워줄까? 자, 보겠습니다. 얘가 F고요. 얘가 G야. 자, 그러면 용의자를 먼저 색출해보자. 안에 있는 fx가 불연속인 곳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행히 괜찮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G가 불연속인 곳에 있나? 어디야? 마일 01. 그러니까 일단 G는 -1하고 0하고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x 이퀄 마일 01이 두려운 거니? 아니지. 누구는 마일 01이 두려운 거야? 그렇지. fx가 -1이다, 0이다, 1이다.가 두려운 거지. 그럼 일단 이게 뭔지 일단 x를 구해야 되겠다. 고1 때 했던 합성함수 느낌이에요. 자, fx가 -1 되려면 여기가 -1이야. 1하고 뭐야? -3이지. 뭐 직선으로 그냥 했으니까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fx가 0 될 때는 누구야? -2, 0이. 그 다음 fx가 1이 되는 건? 자, 지금 용의자가 몇 명 있다? 7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엔 진범도 있을 거고 잘못 잡아온 친구도 있을 거야. 그걸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1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자,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야 돼 하는 순간 매번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 비교해야 돼. 근데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결국 세 박자 뭐랑 뭐 좌우함 이렇게 부를게요. 좌우함이 같다, 좌우함이 같다, 좌우함이 같다. 자, 그래서 x 이퀄 1 조사 시작합니다. 세 개를 하면 돼. g, f, 1에 플러스 리미트 쓰기 시작해. 여기 쓸게. 그거랑 g, f, 1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g, f 뭐 1을 따질 거야. 얘네들은 극한이야.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방향성 유지해야 돼요. 자, G 해놓고 뭘까? 1의 우극한이면 그렇지. -1의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의 우극한 뭐냐? 1. 자, G의 F의 1 빼기. F의 1 빼기니까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G의 -1 플러스. 그럼 당연히 똑같으니까 뭐겠어? 1.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이야. F1이 뭔디? 마일. 그럼 G의 -1이 뭔데? 색칠이 여기 돼 있지. 1. 아, 그러면 얘는 사실 불연속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범인이 아니었네. 미안. 석방.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조사를 해야 돼. 자, 빈 공간이 왜 마련돼 있겠어? 아니, 7개 다 조사해보라고. 해보세요. 자,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끼리 답을 맞춰보자. x 이퀄 1대 했던 것 정도는 필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참고 삼아 나머지 7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치. 마3, 마일로 합시다. 여기도 3, 마일. 다 기울기 일자리 직선.
0이죠. 아니요, 색칠돼 있지 않다라도 1에 플러스라는 건 우극한이잖아. 우극한이니까 쭉 0이잖아요. 일곱 명 조사가 다 되면 우리 다 같이 범인 맞추기 놀이 해봅시다. 민찬이가 은근히 글씨를 이쁘게 잘 써. 연필 잘 가까웠네. 수연아, 7마리 빨리 다 조사해봐. 오, 했어? 동그라미 친 게 뭐인 친구야? 불연속인 친구들이야? 수연아, 한두 개라도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써서 한번 쓰세요. 그냥 머리로 탁탁탁 해서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표기법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식 쓰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케이, 거의 다 하고 있어. 슬슬 다들 마지막 7명째 조사 중이다. 응? 몰라, 맞춰보죠. 민준이 다 했어? 자, 그러면 불연속인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일단 방금 1에서는 연속이었습니다. 얘는 범인이 아니었어. 마삼은 어때? 범인, 불연속이래. 마이너스 2는? 범인이래. 0은? 2는? 마일은? 아니다. 얘는 범인이 아니고. 3은? 너 왜 뭔가 하나 놓치지 않았어? 자, 이렇게 5명이 실제로는 불연속이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가 연속의 기본 문제고, 기본 개념이고, 쉬는 시간 후에 우리 문제집에서 대표 문제들을 쭉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